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슬람 사회에 대해서 보는데, 그중에 이슬람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이슬람 사회와 문화, 일단 사회부터 보면은 성격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쿠란이라는 쿠란의 가르침이 일상을 지배하는 종교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부 다처도 허용하고 돼지고기 안 먹죠. 그리고 예배의식, 그 메카를 향해 절한다든지 메카에 성지순례한다든지 그런 성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으로 신합의 평등을 내세워서 신분차별을 폐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인에 대한 우대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바스 왕조 때부터 페르시아인, 튀르크인, 비아랍인들이 활약을 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죠. 이제 두 번째 문화로 가지고 오면은 성격으로 보면은 동서문의 융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쪽에는 아시아 세력이 있고 그다음 서쪽에는 유럽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지나가는 통로로서 이제 아까 지난 시간부터 쭉 얘기했죠. 중개무역이라든지 문화 교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랍어는 이슬람 문화권의 공통적인 요소로서 오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제지법 또 뭐 있었죠? 화약, 그 다음에 나침반 같은 것들이 이제 유럽에 소개된다. 요것들이 이제 아이고, 요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주로 어느 나라 때? 그렇죠. 송이나 원대에 이제 많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이제 유럽에 소개되면서 이제 이거는 4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르네상스 운동 플러스 대항해 시대 그런 것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것, 여기 두 번째 신학과 법학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정리하는 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신학과 법학에서는 무엇의 내용? 그렇죠. 쿠란입니다. 쿠란의 내용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의 저술이 연구되고 이게 유럽에 전해져서 오히려 스콜라 철학 성립에 기여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저술이 이제 로마 때 없어졌다가 그때 이게 서아시아로 들어왔다가 결국 나중에 다시 유럽에 전해져서 스콜라 철학 성립에 기여합니다. 역사 같은 경우에 무함마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달했으며 이븐 할둔이 이런 책을 씁니다. 역사 서설이라는 책을 만들기도 하고요. 지리학 같은 경우에는 상업활동과 성지 순례로 인해서 발달하는데 이븐 바투타의 뭐가 있느냐 여행 기라는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설화 모음집인 천일 야화 여러분들이 알기로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것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건축이 굉장히 이들만의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둥근 지붕인 돔과 뾰족한 탑을 특징으로 하는 모스크의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둥근 것, 뾰족한 것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런 무늬들을 무슨 무늬라고 하느냐? 베스크 무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밀화가 유행했다 정도. 그다음에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와 인도의 영향으로 발달했고요. 그러면서 근대과학 성립에 기여했다 정도.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무슨 숫자? 그래 우리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쓰는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라고 얘기하죠. 아라비아 숫자와 영의 개념이 확립됐고 천문학 같은 경우에는 구형설 지구는 둥글다 같은 거 그리고 태양력 같은 것들이 제작이 되고요. 화학에서는 알칼리화산, 승화작용, 물리학에서는 연구와 비중, 의학에서는 이분신이 의학전범 이런 책들 이런 게 전파되더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 갖지 않고 그냥 사회문화 정도는 가볍게 본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할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의 뜻대로 후란을 중심으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교류가 있겠고 등등등등
건축 같은 것들도 뭐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행하실 때나 뭐 이 문화를 보실 때나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다 정도 정리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내용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아시아의 마지막 국가였던 마지막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